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12.12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전 김용민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방금 화장실에 다녀오셨죠? 어떻게 알았죠?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래서 배변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으면서. 예. 시원하게 배변을 볼 수 있는 그날을 위하여.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딴 거 없어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이게 쑥 내려옵니다. 예. 저 나름의 비법인데. 네. 그래서 이제 고기 뷔페에 가가지고 한번 흡입을 해주면은. 네. 바로 그날, 장도 말이죠. 네. 나름대로 그 성의를 표하는 자에게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고기를 좀 안 먹어서 그런 거군요. 안 먹어서 지금 감기도 걸리고 말이죠. 그렇죠. 코감기까지 좀 걸렸습니다. 네. 예. 각성하시고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초기부터 네. 똥 얘기부터 똥 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모처럼 성국영 얘기가 있더군요. 예. 고성국 박사님이 예. 통이 크십니다. 왜? 아니, 저번에 미디어 토크에서 우리가 고성국 박사님 교통방송으로 갔을 때. 네. 한번 디립다 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KBS에서 버린 카드를. 그렇죠. 왜 박원순 시장 시대에 서울특별시 산하의 TBS가 끌어안느냐. 그렇죠.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랬죠. KBS조차 지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뉴라이트의 거부가 이사장으로 있는 KBS마저도 이렇게 내놓은 카드인데. 네. 공정성이 심각하게 네. 문제가 된다고 해서 내놓은 카드인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TBS가 이삭줍기를 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근데 바로 그 프로그램 제작진이 저에게 네. 섭외 요청이 왔습니다. 섭외 요청이 왔어요? 네. 아니, 왜 섭외 요청이 옵니까? 이 방송은 안 들었구만,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그게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이 뭡니까? 최근에 예. 그 제작진에 예. 제가 이제 그 전에 알고 지내던 작가가 최근에 새롭게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섭외 요청이 왔길래 내가 한번 이렇게 디립다 깠다. 그것도 미디어오늘 지면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이고 미디어 토크에서 네. 김용민 PD와 예. 한번 디립다 씹었는데 예. 그걸 알면은 나한테 섭외를 못할 거다. 네. 얘기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 예. 우리 성국이 형님께서 예. 제가 전해들은 워딩은 이렇습니다. 네. 김용민 씨하고 팟캐스트에서 별로라고. 우리 민동기 국장이 김용민이하고 저 팟캐스트에서 같이 진행해서 별로다. 별로다. 아니, 그러면 통 큰 성국이 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 그래서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작진과 예. 그 작가가 예. 다시 한번 추천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했을 때, 네. 우리 성국이 형님께서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보고, 네. 한번 본인이 그렇다면 하는 쪽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작가가 예. 한번 도와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용민 PD도 그렇지만 예.
어떻게 제가 거길 갑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상도 이상 맞지 않고요. 예. 그리고 제가 작가분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시사 프로그램은 예. 진행자와 예. 패널 간에 예.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예. 내가 그렇게 디립다 깠는데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조간 브리핑이라는 코너를 예. 화학적 결합이 안 된다 그거는. 그래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좋지 않으니까 네. 제안은 고마우나 예. 역대 성국이 형님께서도 예. 통 크게 또 수용을 하셨지만 예. 쏘리 예. 이렇게 정리가 통 됐습니다. 큰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내일 당장 작가한테 전화해서 네. 내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겠다 하고 김용민? 김용민이를 추천하는 거야. 그때 수용을 하면 진짜 통 큰 거지. 제가 그래서 작가가 예. 그럼 추천을 해달라고 예. 그럼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예. 김용민 작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예. 참 성국이 형 하면은 사실은 제가 진짜 존경했고 좋아했고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그럼요.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래서 뭐 제가는 방송에도 추천을 하고 말이죠. 네네. 또 그 양반 방송은 정말 제가 찾아서 애청했을 정도로 정말 제가 좋아했던 분인데. 김현정의 뉴스쇼는 제가 고성국 박사님 코너를 네. 반드시 매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고성국 박사 그거 했었나요? 네. 하긴 했었다. 초기에.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러다가 나중에 그 정관용 시사자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그렇죠. 해설도 하고. 네. 근데 이 양반이 그 총선 대선 국면에서 친박으로 완전히 돌아서더니 이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평론을 쭉 하다가 뭐 온갖 그런 매체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결국 그래서 KBS 구성원들로부터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사실상 배제가 됐고요. 네. 자, 그런데 교통방송이 끌어안았다. 이 도무지 전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죠?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나 네. 제가 사실 그 대표로 계시는 예. 성경환 대표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네. 차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이 최근에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죠. 광폭 우클릭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우파 인사들도 좀 끌어안는 그런 대통합의 포용책을 교통방송 안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그 제가 이 고성국 박사 얘기를 하면서 네. 그 김용희 PD가 말씀을 잘하셨는데 네.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고성국 박사를 TBS 쪽에서 섭외를 했을 때 예. 저희는 그냥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예. 이 TBS의 고성국 박사 진행자 기용이 사실은 이게 전초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어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맥락상 네. 최근에 그 행보를 보면 조금은 좀 그런 성격도 좀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니 뭐 사실 TBS가 박원순 시장 이후에 예. 뭐 무슨 진보 방송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제대로 된 연사들 그렇죠. 어디 무슨 이봉규 이런 사람들 나오는 그런 방송 말고 네. 진짜 공정성 있는 합리적 보수도 나오고 또 합리적 진보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진짜 참여정부 시절의 공영방송 그 모델로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정말 KBS에서도 버린 카드를 데리고 가서 그 저녁에 진보 인사인 이철이가 나오니 아침에는 보수 인사인 고성국이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해가지고 부른다면은 당시 그 제작진이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자기들이 그러면 이철이만 갖고 방송을 했을 때는 편파 방송을 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는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철이가 무슨 진보야. 그렇죠. 아니 그 이철이 소장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네네. 이철이 소장은 말 그대로 합리적인 평론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뭐 무슨 이쪽이니 저쪽이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의 그 논리는 일베에서나 나오는 거지. 일베에서 종북 좌빨 평론가 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올려놓은 게 있어. 네. 예, 거기 물론 나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철이 소장까지 이렇게 다 한마디로 진보 좌파 쪽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철이 소장에 대한
그는 근본적인 오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그 전에 TBS가 네. 상식적인 수준의 어떤 방송 잘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미디어널 기자 중에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좀 자주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예. 나름 괜찮게 잘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과거의 그런 경력이라든가 예. 편파 논란에 휩싸였던 그런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항상 진행자로서는 그게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런 또 저- 우려점을 또 예. 그러니까 성국이 형도 네. 알아. 아는 거죠. 지금 자기가 그렇죠. 토대가 어떤 토대인지 알아. 네.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쥐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서 방송을 하는데 저기 어디에 뭐 TV조선이나 이런 데 나가서 한 것처럼 방송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선 토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지와 인식 때문에 꼴통 방송은 안 한다는 거는 그리고 고성국 박사가 나름 네. 그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성국 박사는 종편에 음. 모습을 드러내지 않거든요. 요즘에 네. 어. 근데 뭐 TVN이라든가 예. 요런 쪽에 이제 나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 채널 전략을 좀 잘 세우고 계신 것 같아요. TBS, TVN 네. 가끔 이제 지상파 요런 데 이제 모습을 드러내시고 이러면 네. 그렇게 이른바 그 종편에 자주 출연하신 분들과는 레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저는 사실 우리 고 박사님이 TBS 나온다고 하고 또 네.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광폭의 우클릭 행보를 네, 하는 걸 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성국이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나니까. 청통 언론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한 건데, 나처럼 유사 언론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후루꾸 언론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 성국이 형이 활동할 시점, 그리고 그 양반이 존재감을 드러낼 시점은 항상 킹메이킹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회창 대통령 만들기 그렇죠. 할 때, 형 TV 또 괜히 무슨 총풍에 휘말렸나,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건 사실이 아닌 거라고 본인도 강변하고 있고 그런데, 네. 또,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그때 또 나타나가지고, 네. 박근혜 만들기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2017년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나름 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는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와. 저는 사실 우리 성국이 형님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할 때 말이죠. 네. 그분은 사실은 이명박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토론회 하면은 항상 진보 쪽 좌석에 착석했었던 그런 때에도 그때는? 박근혜 대세론을 과연 야권의 어느 후보가 이렇게 뒤집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인식은 갖고 있었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저는 그게 단순한 치밀한 또 과학적인 현상 분석이라고 그랬지. 아니 그 양반이 난 비평과 분석 말고 직접 선수로 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결국 그분이 봤을 때 박근혜가 마지막이라고 본 거예요. 박근혜 말고 그렇게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흡인력 있는 지금 여권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죠. 김문수? 김문수는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강대 가서 모교 출신의 현 대통령이니 그 대통령을 존경해야 된다. 이런 개뻘 소리를 하고 있는 김문수가 무슨 불가능합니다. 그 소방관 사태하고 김문수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번 서강대 발언. 심청이를 어떻게 하고 이런 말도 그렇죠. 했었고. 네. 하여튼 김문수는 그렇고. 네. 김무성 보세요. 김무성. 김무성은 사실 김무성이 천혜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근혜하고 들이받고 싸우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제대로 드러내면은 박근혜와 차별화되죠. 또 보수 정치를 추구하죠. 그렇죠. 당내 기반이 탄탄하죠. 그렇죠. 자기 주자로 갈 수 있고 또 상당한 득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냥 박근혜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데 정말 제가 정말 목불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수원대. 수원대. 그게 핸디캡이기 때문에. 아마 그 수원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박근혜한테 예. 고개를 팍 숙인 거 아닌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김무성 대표의 결정적 저는 한계라고 보는데 네. 그 젊은 층에 대한 그 표의 확장성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한계가 있어요. 너무 예. 한계가 많아요. 예. 예. 그쪽으로 표가 안 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엔 사람이 없어.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뭐 김무성, 김문수 말고 누가 생각나요? 홍준표? 아이, 준표 형님은 준표 형님은 제가 압니다. 애를 쓰시는데 네. 예. 굉장히 기를 많이 쓰시는데 네. 힘을 쓰시는 만큼 스스로에게 자꾸 상처를 입혀요. 생책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니더군요. 네. 근데 하여튼 뭐 생책이라는 뜻의 상처, 스스로 상처를 입혀요. 출혈 아, 그렇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자들을 짓밟고 뭉개고 침뱉고 그러면 우파들의 지지는 받겠지만 우리 사회의 약자들 홍준표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표를 획득한 만큼 네. 그만큼 반대편 표는 잃는 거죠. 더욱 그러니까 영인 거죠, 파괴됩니다. 영. 예. 그러니까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그 네. 형님은 평생 경남지사를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워낙 그 새누리당 표밭이니까요. 네. 그런데 전국 지도자로는 이제는 더 이상 확장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없어. 그렇습니다. 누가 있어? 없으면은 남경필? 경필 형은 좀 그렇지. 네. 예, 다음이나 뭐 도전하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은 성국영은 2017년에 장사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야권의 3대 트로이카 누가 있습니까? 트로이카까지.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정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트로이카 뭐 하여튼 네. 아니, 뭐 우리 그렇죠. 그렇게 네. 표현하자고요. 네. 문재인, 안철수는 지난 총선 대선 과정에서 엄청나게 씹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뭐 안철수 갖고 실실 쪼개는 거 미디어오늘에서 보도했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또 얼마나 많이 씹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이쪽 편에서 자기가 설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제3의 대안이 무엇일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 가장 유력한 인물은 바로 박원순일 것이다. 따라서 내가 박원순에게 컨설팅을 한다면은 뭐 나름대로 다음 정권 때 이렇게 지금의 어떤 지위 또 기득권 이니셔티브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선 것이 아니겠는가. 야, 그런 추정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보면 네. 쌍방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네요.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성국영님이 뜬금없이 전혀 예기치 않게 교통방송 아침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가게 된 맥락, 그 배경, 요거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요, 이제 자랑입니다.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자랑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네. 2011년 10월 26일 날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하고 주진우, 김어준, 뭐 정봉준은 곧 이따 감옥 갔습니다만은 누구도 박원순 시대의 교통방송은 단 1회도 출연하지 않는다. 이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 이게 뭐 또 당시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었어요. 낙검수 덕이 있었다. 네. 뭐 그렇다면은 그런 인식들이 있다면 뭐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이런 때 교통방송에 1회 출연하는 것도 이거는 결국에는 뭐 빽써서 가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청도 왔었지만은 제가 거부를 했었습니다. 사양을 했었고요. 네. 예. 사실은 지금 이번에 재선되신 거는 뭐 본인의 능력 때문에 재선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요청이 들어오면은 또 수용할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요청이 기본적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예. 그냥 하나의 가정이긴 한데 예. 만약에 고성국 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예. 김용인 PD가 조간 브리핑 하잖아요. 예. 그 프로 대박 납니다. 그렇지. 대박 납니다. 아니, 진짜.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 게스트할 저겁니까? MC를 해야지. 내가 그렇죠. 안 해보가 싶다고. 그건 게스트, 그렇죠. 예. 네. 내 짬밥이 있는데 말이죠. 이 생활 벌써 20년째입니다. 라디오 그렇습니다. 생활. 네. 예. 우리 성국이 형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CBS 라디오에서 시사잡기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도 하셨죠. 예. 네. 그 CBS가 시사 보도 기능이 부활되고 나서 3, 4년 뒤인가? 그때 이제 성국이 형이 마이크를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아니 20년이야, 20년. 나도 나름 짬밥이 있는데 말이죠.
또 나도 저 진행도 했었어요. CBS 라디오. 그 주말. 주말 프로그램이긴 네. 합니다만은. 예. 네. 네, 이건, 우리 고성국 박사의 이, TBS 합류. 요거는, 정치적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은, 이게 아마 박원순 대통령 만들기와 연결되지 않겠는가. 이번에 사실 그 서울 시민 인권 현장. 그렇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끝끝내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그 내용이 이제 그 한 줄짜리거든요. 한 줄. 아. 세상에 그 현장이 그것만 들어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정말 좋은 차별 철폐에 관한 내용들, 그 철학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성소수자는 한 줄이에요, 한 줄. 그 한 줄 들어갔다고 못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권 행보예요, 대권 행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보수층의 외연 넓히기 위한 그런 고도의 전략이다 해서 나름 의미 있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박원순 시장이 대권 행보를 시작했구나.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렇죠. 그 곁에 지금 성국영이 가깝게 있다는 점은 예사롭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듣고 나니 예.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국영. 이게 참 성국영의 행보를 보면은 태권이 보여. 대권이 보이는 거야. 그럼 차기 대권은 박원순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는지. 아니, 김용민 PD의 정치적 상상력을 근거로 했을 때 네.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는 사람이 안 보이고요. 하늘에서 누가 뚝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게 해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권 상황을 보면 네. 거긴 지금 아수라장이기 때문에. 아수라판이죠. 아니, 솔직히 해서 박근혜도 14년째예요. 정치 시작한 지. 네. 그만큼 또 경륜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지. 그렇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문재인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권 주자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래도 당 장악력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건데. 네. 자, 하여간 지금 안철수 의원은 아주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이게 회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 저렇게 이제 친노 비노 이렇게 프레임워크가 너무나 강하게 그렇습니다. 선명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깨기 위해서 본인이 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네. 그런 노력이 좀 아쉬워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두자도 어렵다. 우리 성국영은 박원순 시장이 대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닐 수도 있고요. 상상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부럽습니까? 이런 상상력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상상력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출마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치를 경험하고 나서 확실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럼요. 확실한 거. 그럼요.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정치판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다음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철훈 기자가 우리 육아 중이 아닙니까? 육아. 그렇죠. 애가 있죠. 육아 중이라서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 챙겨본 겁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제 느낌인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난주 미디어 토크를 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난주 미디어 토크에서 한번 그렇지. TV조선이 예. 2013년도 종합 편성 채널에서 1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되냐? 예. 어린이 프로그램 꼼수다. 새벽 4시에 편성하고 말이야. 여기서 최고점 받고.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까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TV조선이 자체 제작한 게 아니라 MBC 거를 그냥 사와서 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험기를 썼습니다. 체험기. 예. 새벽 3시 50분에 3시 50분. 정철훈 기자가 예. 기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그 시간에 기상하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가시는 그렇죠. 예,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어른들. 정철훈 기자는 종교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새벽 3시 50분에 기상을 해서 예. TV조선을 켭니다. TV조선을? 네.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을 보기 위해서 TV조선을 켰습니다. 애가 깰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보고 나서 네. 새벽 4시 15분 다른 채널을 돌렸답니다. 네. MBN 네. 응가소나타 이것도 애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요? 어린이 프로그램. 네? 그러니까 네. TV조선하고 MBN은 이 새벽 시간대에 어린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예. 그걸로 1등, 2등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1등, 2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어린이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편성을 했다는 이유로 그렇죠. 해서 1등, 2등을 먹었다. 네. 야. 근데 예. 방송통신위원회도 양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2014년부터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예. 2014년도부터는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예.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편성된 어린이 프로그램은 예. 평가 척도에서 제외한다. 제외한다.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아, 이게 근데 이번까지는 이제 반영을 하고 다음부터는 반영을 하고 예. 2014년도 평가부터는 예. 요거는 이제 제외한다. 그러면 뭐 하냐고요. TV 조선일보 봤죠? 예. 우리 예상대로 1면은 아니지만 예. 2면에다가 예. TV조선 1등 했다고 음. 딱한 씻지 않았습니까? 새벽 3시 50분에 편성한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가 1등 먹었다. 이런 얘기 안 했죠? 안 했죠. 아, 전혀 안 하고. 예. 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예, 뭡니까? 금비공주와 호야의 천자무공. 예. 이거 지난 12월 9일을 끝으로 네. 편성표에서 빠졌습니다. 아,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 그럼 새로운 어린이 프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확인을 못 했는데 예. 어쨌든 예. 2013년도 평가에서 이것 때문에 상당 좋은 점수를 받아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예. TV조선 입장에서는 네. 소개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셈이죠. 아, TBS의 좋은 생각. 이 프로가 신설됐군요. 아, 그런가요? 예, 이거 어린이 프로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14년도는 다르게 평가한다고 하니까 예. 아마 다른 시간대에 편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다른 되는데 시간에. 아, 그래요? 밤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하는 거는 이제 평가 점수에서 좋은 평가를 못 주겠다고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마 좀 다르게 이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 예. 12월 9일부터 새로운 프로그램, 앞서 소개한 대로 TVSA 좋은 생각, 이게 방송이 되고 있고요. 3시 50분에. 평일 시간대에는 이게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아예 빠진 것 같습니다. 어린이 프로가. 근데 어린이 프로 때문에 예. 좋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예. 조만간 하나 신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내내 프라임 타임도 아닐 텐데, 네. 왜 낮 시간대 어린이들 보기 좋은, 예를 들어 3시, 4시, 5시 때, 잠깐 20분, 30분, 왜 편성 못 합니까? 3시, 4시, 5시 때 예. 어르신들을 위한 아.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야 돼요. 저질 토크쇼. 저질 시사 토크쇼. 낮에 정말 많이 봐요. 정말. 지역이라든가 네. 이런 노인 복지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가면은 장난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돌아온 저격수다, TV조선 뉴스4, 그리고 장성민의 시사탱크. 아주 여기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 그렇죠. 북괴가 개입한 이런 걸로 이제 매도했던 그 문제작이 프로그램들. 다 그 시간대에 나왔죠. 예, 네. 그렇죠. 없군요. 어린이 프로가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간 동안에 그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없어요. 예. TV조선 하니까 네. 어린이 프로그램 말고요. 예. TV조선이 얼마나 그 이해관계에 밀접한가. 예. 이걸 또 그 윤성한 저희 그 미디어오늘 논설위원께서 조선일보 전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긁으셨어요. 예. 최근에 예. 최대 시사 이슈는 두 개 아니겠습니까? 정윤회 문건 파문하고 예. 조현아. 조현아. 예. 대한항공 부사장.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조현아라는 그 관련된 그 리포트 있지 않습니까? 예. TV조선의 메인 뉴스가 뉴스판이거든요. 예. 근데 뉴스판에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네. 리포트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단 한 건도 보도를 안 했습니다. 조현아를. 조현아와 관련된 리포트를. 이 조선일보와 대한항공 사이에 뭔가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수관계 있죠. 어떤 특수관계입니까? 무려 예. TV조선은 예. TV조선의 대한항공이 예. 제가 알기로 300억을 어이구야.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그러면 300억을 출자한 네. 3대 주주. 주요 주주네. 주요 주주죠. 주요 주주. 아이고, 주요 주주의 그 구미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할 수 없지.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뭡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예. 경복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예.
경복고등학교 있습니다. 동문사이기도 하고. 동문사이가 고리가 돼서 그 출자한 건 아닐까요? 그게 전혀 없다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 대한항공이 왜 TV조선에 갑자기 그렇게 3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출자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게 사주들 간에 뭔가, 뭐 좀 해달라 이런 관계가 없이는 상당히 좀 불가능한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마지막까지 보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8일부터 10일까지 예. 보도를 안 했거든요. 예. 근데 11일과 12일 이건 봐야겠죠. 네. 체크를 아직 못했는데 네. 8일부터 10일까지가 사실 어지간한 데서는요. 예. 소위 말하는 아주 그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까지들도 나서가지고 조현아 부사장과 관련된 리포트를 어마어마하게 내보냈습니다. 뉴스를. 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2013년도 종합편성 채널 1위라는 평가를 받은 유력 매체인 TV조선 메인 뉴스에서 네. 조현아 관련 리포트가 없다고 하는 거는 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새벽 3시 50분쯤에 혹시 조현아 관련한 보도를 한 건 아닐까?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참 조선일보, TV조선의 한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뉴스가 제작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우리 방상훈 사장님이 그 유관한 데는 잘 못 건드리는군요. TV조선이.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연아는 없고 신음리만 나오는 뭐 그런 뉴스. 그렇죠. 예. 그런 뉴스가 지금 TV조선을 켜면 볼 수 있는 건데 진짜 그 조선일보 신문만 보면은 바보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TV조선만 보면은 또 바보가 되겠다. 진짜 바보 상대다. 아니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 아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수업 엄청난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걸 TV조선이 보도를 안 한다고 네. 가려질 사안도 아닌데 왜 이런 저널리즘의 기본 정신까지 훼손해가면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참 TV조선 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예. 제 아무리 좋은 방송이라고 권력기관에서 칭송을 한다 한들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양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죠. 그 보도가 어떤 한계를 갖고 있고 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명징하게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TV조선 아이고 새벽에 그거 보려고 또 잠 못 이루고 말이죠. 정철훈 기자가 네. 또 그걸 한번 직접 대단합니다. 네. 새벽에 애 키우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예. 애가 새벽에 깰까봐 예. 절대 그런 짓은 못 하거든요. 예. 아니 뭐 잠 못 잘 일이 있나? 예. 제가 따로 한번 뉴스앤조이의 이용필 기자라고 있습니다. 네. 뭐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자인데 네. 참 이 기자도 대단합니다. 그 경비원이 분신했던 그렇죠. 또 해고당했던 또 그저께는 뭐 맞았다면서요? 네. 정말 경비원들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 아니 거기는 판사, 의사, 교수들이 그렇게 많이 산다는데. 그렇죠. 여기를 말이죠. 뉴스앤조이가 어떤 신문입니까? 개신교 신문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네. 이 양반이 이용필 기자가 네. 이 신현대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네. 대문에 그 교회 레테르 붙은 집 있잖아요. 네네네. 그 교인들 그렇죠. 집일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일일이 다 눌러가지고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다는 거야. 진짜로? 예. 그랬더니 안타깝지만 한 그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게 바로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자 대단한데요? 그렇죠. 뭐 광림교회, 주님의 교회, 뭐 소망교회 근처에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물어봤더니 뭐 그분들 얘기는 안타깝지만 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입니다.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네. 예수님께서 보시면 네. 뭐라고 하셨을까? 글쎄 말이에요. 이 부자들을 향해서 진짜 진노하셨을 겁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코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우리 MB의 추억 또
트루 마쇼. 네. 이걸 만든 네. MBC PD 출신의 김재환 감독이 만든 네네. 영화 쿼바디스. 쿼바디스가 요즘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대형 교회로부터. 사랑의 교회가 말이죠. 예. 자기 교회 또 목사 비판조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렇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아. 사랑의 내용 증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보내가지고요. 네. 또 어찌된 일인지 멀티플렉스에서 상영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이런저런 압력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재환 감독이 다룬 영화를 보면 MB의 추억은 정치, 네. 또 트루마쇼는 방송, 방송. 그리고 이번엔 또 대형 교회 종교. 아닙니까? 맥락이 있습니다. 다 권력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권력자들. 네. 심판받지 않는 권력자들. 다음은 검찰이나 언론 쪽이 하나 나오겠는데요. 네. 음. 그렇죠. 검찰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가 검찰한테 권력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데 말이죠. 네. 법치주의 국가인데 누가 언제 검찰에다가 권력을 줬습니까? 근데 음. 그자들은 마음껏 그 권력을 퇴임할 때까지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권력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민주화입니다. 그게 네. 다른 게 아니라 코바디스 영화 관람하시는 게 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시고요. 여러분들 영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자,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합뉴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연합뉴스 TV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뉴스와이. 그렇습니다. 예. 뉴스와이. 네. 여기서요. 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 예. 예. 연합뉴스 TV 뉴스와이 예. 신입사원 필기 시험을 보는데 네. 정부 홍보성 기사 작성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 질문이 뭔데요? 일단 두 개의 보도 자료, 예. 공개 채용 2차 필기 전형에서 예. 정부가 발표한 두 2개의 보도 자료를 제시한 다음에 음.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예.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시오.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시오. 정부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시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네. 2개의 보도 자료를 예. 예문으로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딱 주면서 예.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시오. 문제가. 아니, 홍보성 기사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황당한 사건이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홍보실 그 요원을 선발을 해서 회사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홍보 기사를 써보시오. 홍보 보도 자료를 써보시오. 이런 게 아니라 네. 기자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네. 정부 홍보성 기사를 한번 써봐라. 정부가 발표한 2개의 보도 자료를 그러니까 제시한다. 정부 홍보 자료를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 한마디로 정부 홍보 기사를. 기자 시험이 아니라 예. 대변인이나 예. 홍보팀 직원을 뽑는데 적합한 문제가 제출이 된 거죠. 근데 뉴스 Y 쪽에서도 예.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 거야. 어. 그러니까 현장에서 네. 홍보성, 그러니까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네. 홍보성이라는 문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네. 현장에서 수정을 했어요. 네. 그 시험 문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일단 시험 문제를 뿌리고 여러분 거기서 홍보성이란 단어는 빼고 시험 문제에 대해 답을 쓰시오. 비판적 기사를 써도 된다. 네. 이렇게 시험 감독관들이 안내를 했는데 네. 그 늦었죠. 벌써 시험을 보고 나온 그런 응시생들이 네.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카페? 예. 카페라든가 미디어를 이런 데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한심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하면서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예. 이게 연합뉴스 TV가 뉴스와이가 특히 오해를 받기 쉬운 게요. 연합뉴스는 1년에 국고보조금이 400억? 300억이 넘게 들어가요. 400억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예. 연합뉴스 지금 이 뉴스와이 보도 가지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정부 비판도 별로 없고. 사실 연합뉴스가 지난 이명박 정권 때 했던 일 전 기억합니다. 천안함 또 4대강 관련해서 그자들이 비판다운 비판을 한 걸 못 봤습니다. 정말 네. 그 시험 문제에 나올 법한 홍보성 기사를 써댔던
그 역사를 전 기억합니다. 그렇죠. 예. 연합뉴스는 국고 지원이라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그 정권에 맞는 보도 형태로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 연합뉴스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뉴스 도매상이면은 네. 언론사들한테 팔아야지. 언론사들한테 팔고요. 네이버와 이렇게 뉴스 계약 체결하는 것도요. 예. 상당히 문제가 있죠. 안 돼요. 왜냐하면 언론사들, 신문사들하고 지역 언론사들하고 뉴스 공급 체결을 왜 합니까? 예. 그 전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돈을 주고 신문사들은 사가잖아요. 네. 근데 연합뉴스 기사를 예. 포털이나 사이트 가면 다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뭐하러 돈을 줘가면서 사갑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전제를 해가지고 기사를 내봐야 뭐 연합뉴스 가서 보지 뭐 굳이 이 언론사 와서 연합뉴스 기사를 봐야 그렇죠. 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 제가 알기로도 연합뉴스와 네이버 사이에 뉴스 그 콘텐츠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확한 액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예.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연합뉴스는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 수익을 내는 만큼 예. 과연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보호를 딱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도매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도매 시장이 지역마다 슈퍼마켓을 만들어 가지고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물건을 팔면은 소매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이 원리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연합뉴스가 도매상인데 어째 그 소매상 같은 그 행사를 하느냐 이거죠.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연합뉴스 관계자가 우리가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예. 외부 위탁을 줘서 시험 당일에서야 문제를 발견해서 그걸 발견했다는 아니, 그걸 거예요. 믿으라고 한 얘기야, 그 얘기를? 아니, 저는 만약 이걸 100% 믿는다 하더라도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무슨. 아니, 자기 회사 신입사원을 뽑는데 시험 문제를 외주를 줘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외주를 줬대요. 외부 위탁을 줘서 당일에서야 이게 문제를 발견했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이게 더 문제예요. 아니 자사 기자들을 뽑는데 네. 자기네들이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음. 그 외부 위탁을 줘가지고 했다? 이거는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당연하죠. 갑자기, 얼마 전에, 네. 안산의 한 회사가, 네. 신입사원을 뽑는데, 전라도 X. 아 그렇죠. 예, 예. 마치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신입사원이 뭘 모르고, 그냥 전라도 X라고 쓴 거다.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회사 직원을 뽑는데, 그걸 어떻게 신입사원한테 그 인사 공시를 맡길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니 국민 TV는 물론이고 미디어오늘 만약에 신입 기자를 뽑는데 예. 문제를 외부 위탁을 준다? 예. 그거 어떻게 미디어오늘 기자, 국민 TV 기자를 뽑습니까? 그렇죠. 우리 매체에 맞는 그런 또 기자를 외부에 뽑는데. 위탁을 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아, 예를 들면은 그 위탁 업체의 사람이, 야, 너 거기 시험 본다며? 너 시험 문제 알려줄까? 그렇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연합뉴스가 메이저급 언론 아닙니까? 아이, 그럼요. 여기서, 아니, 시험 문제 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주를 줍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네. 국가기관 통신사 신입 직원을 뽑는데 예. 그 문제를 외부 위탁을 준다니요? 말이 안 되죠,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네. 예. 국민 TV에 네. 우리 같이 일하는 직원이 얘기해 줬는데 네. 얼마 전에 모 보수 언론 네.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아, 궁금해. 예. 왠지 대표가 땅콩을 좋아할 것 같은 그 보수 언론. 네. 그 보수 언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네. 그 재판 있잖아요, 재판. 재판을 한자로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재판. 예. 저는 쓸 줄 압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독재할 때 제자에다가 네네네네네. 판단할 때 판 해가지고 재판인데. 그러니까 그 문제 그거 딱 하나예요? 아니 뭐 그만 나왔겠어요. 아. 그거 맞춘 애들이 대체로 다 필기시험 통과한다는 거예요. 예. 그 9층에 올라가면은 네. 그 1974년에 동아일보 선배들이 동아자유언론 실천 투쟁 선언문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원본을 그대로 갖다 벽에다 붙였습니다. 저희가.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조상훈 국장이 예. 그거 얘기 한번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네.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뭐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 한자에 대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그런 건 되게 많은데, 예. 한자에 대한 이런 게 예. 상당 부분 약해져 있어요. 저부터도 네. 한자의 중요성 이런 거는 예. 별로. 예. 그래도 우리는 대충 보면 알아, 우리 세대는. 그렇죠. 예. 제가 조상훈 국장이 그거 하고 나서 네. 그걸 저한테 줘가지고 제가 이제 방송 마치고 나서 한번 가봤거든. 네. 대충 눈 때림으로 읽는 거죠. 그렇지. 정확하게 아는 게 그 아니라. 문장의 그렇죠, 그 흐름 그렇죠. 속에서 네. 이 단어겠거니 하면서 네.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건데, 이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또 그만큼 또 영어를 잘하겠지. 다른 나라 말을 근데 잘하겠지. 근데 예.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는 예. 한자에 대해서 우리말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우리말의 상당 부분이 한자와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자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예. 이 정확한 어휘를 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언어 유희도 가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 어떤 한자의 맥락 같은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그렇죠. 이거 갖고 이제 사실은 편집부에서 제목 뽑을 그렇죠, 때 그렇죠. 재밌게 또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근데 그게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 필요성을 알게 되더라고요. 예. 저도 젊었을 때는 몰라요. 예. 그 한자 같은 거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영어 공부도 쉽지 않은데 이 한자 이거 재판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이게. 쓰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쓰는 예. 건. 쓰는 거는 영에 한해 할 때 영자 쓰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저번에 한번 지지난 한 2년 전인가? 네. 그 아버님, 어머님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자로 예전에는 뭐 자주 썼거든요. 예. 안 쓴 지가 수십 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네. 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습니다. 이게 써버릇해요. 써줘요. 그렇죠. 안 쓰면은 잊어버릴 수가 잊어버려요. 있어요. 예. 이게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먼지가 쌓이듯 그렇죠. 뭐 털면은 뭐 많이 쓰면 또 다시 회복이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안 쓰니까 이게 네. 먼지가 쌓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잊혀질 수 있는 거죠. 뭐 예전에 그런 유머 많았잖아요. 전두환하고 이순자 유머. 이제 이순자한테 취미가 뭐냐? 저는 시집 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느 시인의 시가 좋냐 했더니 저는 말당 서정조 선생님의 시가 좋다. 말당 서정조 미당인데 미당하고 말당 미하고 말하고 비슷하니까 아래 위로 어느 쪽이 기냐에 따라서 이제 미당 말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당신 왕편 가져와. 옥편인데 왕편을 가져오라고. 예. 뭐 그래 하여튼 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야, 이 시험 문제 재판 써보라. 예. 그 신문은 한자를 좋아해요. 지금도 뭐 사설 보면은 한자 자주 나오죠. 많이 나와요. 네. 예. 근데 한자 공부는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자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한글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한자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들고요. 자, 연합뉴스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네. 지금 연합뉴스 지배구조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요. 예, 22일 있지 않습니까? 예, 오늘 12월 22일 예, 뉴스통신진흥회 네. 연합뉴스의 주요 이제 대주주? 대주주죠. 네, 뉴스통신진흥회 3기 이사진 임기가 완료됩니다. 예, 새로 꾸려야 돼요. 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가운데 한 분이 광주 MBC 사장하신 김상균, 네, 전 사장님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예, 모두 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되게 웃깁니다. 네, 박문진 6대3, KBS 이사회 7대4, 대충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7명인데 예. 6대1로 돼 있어요. 그 김상균 전 광주 MBC 사장. 그분이 야당 추천 1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예, 대통령이 2명 추천하게 돼 있고요. 예, 국회의장 예. 여기서 이제 여당이 2, 예, 야당이 1명.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한국신문협회하고 한국방송협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대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음.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예.
최근에 여당 몫으로 예.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이 네. 추천이 됐고요. 정창영 전 코레일 사장. 예. 그러니까 언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예. 분을 예. 여당이 예. 뉴스통신진흥의 여당 추천 이사로 추천을 했고 예. 야당은 예. 조성부 예.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실 주간 이분을 추천을 했거든요. 예. 정의화 국회의장은 음. 현 진흥의 이사인 심의표 이사를 추천을 했는데 나머지는 이제 봐도 이제 뻔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추천하는 2명 그리고 신문협회, 방송협회가 추천하게 돼 있거든요. 예. 여기 뭐 뻔하죠. 예. 그러면 이제 6대1입니다. 그대로. 예. 6대1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진흥의 사기의 역할이 막중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3월 연합뉴스 사장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새 연합뉴스 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예. 이 6대1 구조에서는요. 뻔하죠. 지금 송현승 사장이 내년 3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정부 임기가 거의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연합뉴스 사장도 예. 상당히 대통령 의중이라든가 예. 이런 쪽에 기울어진 그런 인사가 올 가능성이 많고요. 예. 연합뉴스 노조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통신진흥의 이사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예. 정창영 예. 새누리당이 전혀 지금 언론과 상관없는 분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아유, 무슨 이전 고날에서 뭘 기대하겠나 싶어요. 예. 니들 마음대로, 니들 해먹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라. 아니 근데 예. 이런 지금 연합뉴스 지금 아까 아시겠지만 뉴스와이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지고 이러죠. 예. 연합뉴스에서도 그런 일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예. 보도라든가 이런 게 예.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요. 아니, 변희재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하죠. 변희재가 품절남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게 뉴스와이. 뉴스와이. 단독으로. 뉴스와이? 예. 뉴스와이라 하면. 한국일보 출신들이 많이.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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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예. 정정. 뉴스원. 예. 뉴스원에서. 뉴스와이는 그 연합뉴스. 그렇습니다.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고 또 보도를 했어요. 단독이라고? 예. 근데 무슨 이건, 글쎄요. 이게 무슨 미디어 워치나 뭐 뉴데일리 이런 데서나 나올 기사인데 이걸. 아니, 근데. 예. 제가 이제 목요일 점심 때. 예. 이상호 선배랑 진행하는. 예. 그 방송 하나를 하거든요. 그 상해 임시정보. 예. 예. 그걸 하는데 거기서. 예. 내가 슬쩍 얘기를 하니까. 네. 이상호 선배가 바로. 변희재 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축하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제가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변희재 대표가 예. 굉장히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예. 그냥 한 번 누구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 기자는 고소 안 한대요? 그건 뭐 변 대표 마음인데 아무튼 아니 고소하니 그 고소 한번 해줘야지. 아니 근데 변희재 대표 트윗을 보니까 벌써 그 오보라고 이렇게 막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변희재가 결혼할까 말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나 봐. 변희재가. 아니 근데 상당히 지금 연예인급이 돼버렸어요. 이 뉴스원 보도로 인해서. 그래, 하여튼 또 본인 이야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고,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가 나오면 항상 고소로 대응하는 분이다 보니까. 네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변희재 씨는 그러면 절대 아니다? 아예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상당히 좀 반발을 했고.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아니, 이상호 선배하고 변희재 씨하고 여전히 연락을 해요? 아니. 바로 내가 그 기사를 이런 기사가 떴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하고 딱 확인하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축하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니 지난번에 다이빙벨 건으로 변희재가 이상호 고소한다 만다 뭐 그랬잖아. 그렇죠. 험악한 사이인데 야. 왜냐하면 그 전부터 각종 취재라든가 근데 이상호 선배가 진짜 대단한 게 흔히 말하는 적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적군들한테도 취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바로바로 연락을 합니다. 왜? 기자는 누구나 연락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거든요. 기자 누구나 연락을 해서 예. 바로 확인할 거 있으면 확인을 하고 예. 뭐 또 소송은 또 소송대로 가. 제가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거는 바로 전화를 때리시더군요.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그 손석희 송근호 언론상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또 그걸 했는데 바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손석희 사장이 전화를 안 받으시더군요. 이상호 전화는 받을 텐데. 근데 안 받더라고요. 회의 중이었나? 회의 중이겠지, 뭐. 뭐 무슨. 상당히 그래서, 김남훈 대표와, 예. 제 앞에서 예. 망신하죠. 그래도 변희재하고 통화한 것만 해도. 아니, 바로 해요, 바로. 궁금한 건. 이상호 선배가 참 대단한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변희재는. 근데 또 그 기사를 다 봤어요. 네. 기사를 봤는데 이제 조금 알아가는 사이다. 네. 뭐 그러더니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거 너무 오버 아니야? 이제 알아가는 사이를 벌써 결혼까지 생각을 해? 그건 변희재가 오버한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은 변희재 워딩을 그대로 받아 쓴 것 같아요. 어떤 뭔 말을 했는데 한 100마디 한 거 중에 한 마디 갖고 추론해서 쓴 게 아니라 그건 뭐 있는 그대로 적어서 기사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궁금한데 그걸 왜 그걸 뒤집냐 이거지. 그 기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사를 딱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이게 출처가 어딜까를 항상 맨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변희재가 말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 기자는 대체 이 소스를 어디서 접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변희재 대표는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런 얘기 안 했대? 네. 그러면 날조했나? 그래서 그게 궁금해요. 그럼 그 기자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예. 그 기자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 기자들이 뭐 농반 진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물어봐야 돼요. 검색 장사 잘했구만 결국. 그래. 재밌습니다. 이슈의 인물입니다. 네. 이슈의 인물. 아니 요즘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MBC 공대위가 발족이 됐더만요. 뭐 온갖 단체들이 다 있더라고. 뭐 언론연합회도 어르신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기자협회도 있고 언론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거 같고 말이죠. 근데 난 궁금한 게 우리 강성남 위원장 인터뷰 됐습니다만 국민라디오에서 네. 글쎄 이렇게 한다고 MBC가 바뀔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의문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은요. 예. MBC는 복받은 회사예요. 예.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말거든요. 예. 근데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인들께서 예. 그래도 정상화시키겠다고 저렇게 공대위도 만들고 아직까지 MBC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예. 저 역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대위를 꾸린다고 한들 지금 경영진이라든가 간부가 그대로 있는 한 정상화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네. 한학수 PD 보세요.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 네. 이 시대에 어디 마이크로 또 카메라 앞에 번듯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노출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권력이 눈밖에 나가지고 떠돌고 이렇게 또 야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언론인이죠. 뭐 이상호 같은 사람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노종면 국장 같은 분들 또 뭐 우리 뉴스타파의 그 수많은 언론인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진짜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말이 됩니까? 그 능력 있는 한학수 PD를 지금 스케이트장에다가 아이고 참. 성국이 형 같이 쉽시다. 형도 한번 고난의 길을 한번 걸어봐. 이게 좀 명예 회복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동생이 할 때 또 동생의 이런 그 진정성 있는 제안을 좀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변희재 씨도 말이죠. 네. 보면은 방송에서 부르는 데가 없어요. TV조선도 지금 잘렸잖아요. 아니 그러게요. 예전에 초창기 때는 조금 부르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부르시더라고. 전 사실은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은 거의 뭐 변희재가 시사 프로 하나 맡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정권 초부터 완전히 배제가 됐어요. 지상파 쪽에서 뭘 하나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네, 안타깝습니다. 네네. 네, 변희재 씨도 본의 아니게 야인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미디어 토크 나름 알찼습니다. 예.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은 12월 18일이 되겠군요. 네네. 크리스마스
전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전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